자, 우선 물건 사례를 보면 이렇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진에도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1호이고 위치는 여기이다. 이렇게 물건을 봤는데 이왕 펼쳐본 김에 건물 현황에 보면 16평, 굉장히 크죠. 16평이면 방산화 2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감정가가 2억인데입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유찰이 돼서 11차까지 이제 뭐 다시 또 변경되고 유찰되고 해서 현재는 다시 1억 4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싸죠.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최적 가격의 10%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1,435만 원이. 보시면 5층 중에 4층 건물이고 16평이고 사용 승인일이 2011년으로 13년 4년 됐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이건 지금 유료 경매지인데 여기엔 참고사항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임 하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임차인도 있습니다. 임차인 1억 6,500이라는 임차 보증금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용도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모르시고 이거 진짜 싸게 떨어졌네? 아무도 입찰 안 하네? 내가 해야겠네?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싸게 가져오네? 이렇게 입찰해서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볼게요. 건축물 대장을 한번 봐요. 건축물 대장을 먼저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하니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는 용도는 다세대 주택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지? 라고 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써 있죠. 2011년식 신규 했고 여기 12년도 그 다음 연도에 건축가에서 나와서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위반 건축물이 어디냐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빨간색 라인으로 쳐져 있는데 여기에 판넬처럼 되어 있는 거 덮어 씌운 거 있죠? 여기가 지금 증축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바깥인 거죠. 외부인데 이거를 더 덮개를 씌워서 판넬로 막음으로써 안에서 내가 내 활용 공간을 더 넓혀서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증축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건축이 되어 있잖아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간 활용을 못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요거를 좀 더 활용해서 전세도 좀 더 많이 받고 쓰는 사람도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건물의 계량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방하고 3개가 방이 있고 화장실, 거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빨간색으로 판넬조, 판넬 지붕 발코니 요 부분이 바로 위반 증축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1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전세도 이렇게 해서 잘 놓고 제대로 임대 계약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이제 벌금이 나오겠죠. 그거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했는데 이제 강화가 돼서 1년에 2번씩을 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월세를 받아서 충당이 된다거나 충분히 내가 수익이 난다고 하면 해도 되죠. 근데 이제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원상복귀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씩 부과가 강행이 된 거예요. 다행히 그 이전에 증축이나 개축이 됐을 때 근데 그게 너무 대수선은 좀 힘듭니다. 조금 살짝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채워나가서 위반을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5년 정도 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없었는데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겠다.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이행강제금을 다 내서 19년 이전이기 때문에 5년을 다 냈어요. 그러나 이 위반 건축물의 노란 딱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하게 원상복귀를 했을 때만 이게 없어지는 거지 계속 이행강제금 5년 동안 다 냈으니까 이제는 다 완전하게 위반이 아닌 건축물로 해준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11년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5년까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은 이행강제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짜 주의해야 할 물건이 있어요. 바로 이런 물건인데요. 여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쪽에 있는 여기 20평짜리 빌라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20평짜리 빌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억 8,300이 감정가인데 계속 10차까지 떨어져서 현재 738만 5천 원 싸죠. 와 싸네. 그리고 덜컥 어쨌든 74만 원이지만 이것도 보증금 날라가니까 조심해야죠. 자 보면 이것도 2019년 굉장히 새 겁니다. 새 건데 여기 뭐죠? 공부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5층에 2층 사진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사무실로 쓰긴 쓰는 것 같아. 방방방 이렇게 욕실. 근린생활시설인데 방으로 되어 있네요. 역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까는 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택인 거로 나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도면도 주택인데 용도는 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인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게서 위반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건축가에서 무단 용도 변경 이렇게 돼 있죠. 근린생활. 근생주택, 근생인데 이제 주택으로 지금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대한 세대수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면적도 갖춰져야 돼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런데 토지는 적고 세대는 많이 뽑으려고 하니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2층을 대부분 사무소로 뽑아요. 사무소로 뽑는데 실제로 이제 도면을 이렇게 방으로 주택으로 뽑죠.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돼서 진짜 싸다 그리고선 덜컥 사버리면 싸게 샀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좀 어렵겠죠. 물론 사무실로 쓰실 분은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용도를 아예 구조 자체로 변경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만 이행강제를 내지 않겠죠. 여기 이왕 펼쳐봤으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나. 물론 시세를 봐야겠지만 1억 8천대의 감정가인데 여기 임차인이 지금 1억 8천 정도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세가 만약에 많이 떨어졌대거나 아니면 사무실 용도, 그러니까 근린생활이기 때문에 위반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유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좋지 않느냐. 우리가 매수할 수도 있지만 전세로 또 이런 거를 얻을 수도 있죠. 잘 모르면.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이 있을 때 건축물 대장이 우선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우선이어서 근린생활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근린인 거.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전세 사기 피해자의 눈물. 너무 한간에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죠.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다. 자, 보증금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셀프 경매까지 하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고 경매 진행하고 불법 건축물이 등록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집에서 살면서 매년 부당한 벌금까지 내면서 살아야 되냐고 한탄을 했는데요. 2차 피해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매수하려고 해도 매수할 수 없으며 여기 피해자들이 낙찰받아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이고 추후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불법 건축물은 우선 매수권도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너무 힘든 상황이겠죠. 아까 보면 이 물건처럼 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입자가 보통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으로 돈을 다 지불하고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요. 사무소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내 피 같은 돈,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거, 내가 이걸 알아야만 내 지식이 있어야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